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안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예요. 한동훈 대표 회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 생중계 고집 않겠다. 굉장히 그 생중계를 많은 국민들이 회담 기대 반드시 하게 되길이라는 기사인데, 뭐 자기가 주장했던 생중계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저 야당이 거부하니까 그걸 끝까지 고집하지 않겠지만 생중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죠. 이재명이 그 못한다 그런 것은 숨길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회담 후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감출 게 없다는 거죠. 회담 후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또 감출 것도 없다는 거죠. 새로 신선한 새로운 정치인이다 보니까 감출 게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한동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회담을 반드시 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회담을 생중계하게 됐을 때 그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회담 생중계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렇죠. 야당이 어떤 뜻으로 그걸 거부하는지, 또 여당 당대표는 또 자기의 어떤 법안으로 그걸 주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다며 나는 공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의 전제로서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 있는 목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해당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며 정치 복원,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새로운 전환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논의 과정에서 한 방에 끝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몇몇 쟁점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며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주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빈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정치라는 건 서로 여야가 서로 맞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측에서는 네 한동훈이 너가 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결정권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동훈의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견을 좁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긍정적인 서로 정치 복원이나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런 그 목소리들을 내고 몇몇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면서 그걸 찾다는 것이, 네가 당대표로서 네가 갖고 있냐, 뭐든 이재명이 맡고, 이재명이는 자기가 원한 대로 다 민주당 독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이재명 같은 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고 이제 이 민주당이 그런 거죠. 이재명이가.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루어지길 빈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중계가 아니면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포용이 넣었다는 거죠.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 정치 대화는 여야 당국 대표가 국민을 의식하지 않겠느냐고, 여야 당대표가 국민을 의식하지 않겠느냐고
과정을 보여드린 것이 정치에서 대화하는 여야 당대표가 국민을 의식해서 하지 않겠느냐. 생중계를 오픈해버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생중계의 장점에 대해서 설파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며, 다른 사실 관계로 비난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에서 새 정치의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정치인의 관점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것이 정치다. 나와 이 대표의 관점이 생각보다는 많은 부분이 겹칠 것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정치가 생각보다 다르지 않구나,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등을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정치를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1년 만에 회담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다. 생중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 때문에 회담을 안 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며, 재차 회담의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 회담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실인 점을 주지하며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니, 이재명이는 뭐 25만 원 전 국민 생활 지원금을 여당하고 같이 뭐 서로 뭐 협의를 했나요?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끔 저기 갖다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여당이 다 반대를 하니까 거대 야당 숫자로 다 밀어붙여버렸지. 그래가지고 13조 빚을 지금 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라의 빚이 이자가 지금 6조가 1년이면 나가는데 13조를 더 해서 자기 거 아니라고, 지 거 아니라고 그렇게 갖다 정부 갖다 돈을 그래 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다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지가 한번 뭐 로맨스고 누가 하면은 뭐 불륜이라 하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서 그런 것을 협의하지 뭐 않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서 한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표회담을 생중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야당은 생중계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사실인 점을 주지하며 자기들 허락받지 않았다는 거죠.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여줘야죠, 국민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여주기가 싫은 것은 뭐예요? 감출 게 많다는 거죠. 한편 뭐가 감출 게 있습니까?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자기 할 말 하면 되지. 뭐가 구린 게 많으니까 생중계를 못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떳떳하면은 왜 국민 앞에 못 합니까? 한편 25일 예정했던 여야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코로나 19에 걸리면서 연기됐다. 코로나 19 확진 이후 이날까지 이 대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그랬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한동훈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분열을 깨게 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민주당 야당이 이재명의 구속 재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윤석열 탄핵 운운하고,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무슨 핸드백 사건, 그 핸드백 사건은 다 목사 소목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서 전부 녹음한 걸 방송으로 갖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전부 떠들고 일어섰던 거잖아요. 그 제일 밑바닥에는 목사 소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송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지금 뒤에서 다 조작한 거예요, 이게. 당선되자마자 이 윤석열 탄핵시키기 위해서 바로 밑작업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지금 한동훈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도 여당의 분열을 꾀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으면 상당히 노련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은 모든 거대 야당의 숫자를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한 여당 분열에 초점을 맞추고 윤 정부 흠집 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발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악하면 뭐 문정부 때도 그렇고 뭐 박근혜 때도 그렇고 잘못하면 다 저기 바르게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인데 나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요새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독재주의당을 만들고 이게 막 민주당을 망치는 거 보면은 국민 한 사람을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야당 국회의원 임금을 못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재명이 그 저기 검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그 이재명이가 당연히 지금 구속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지금 저기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6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을 탄핵 운운하면서 자기 살자고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이러고 있으니 참 국민들의 야당 국회의원 임금을 못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임금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낸 세금을 가지고 줄 가치도 없어요. 자기 당의 이득을 위해서 이재명의 구속 수감에서 보호하기에 거대 야당의 행포는 숨길 게 많아서 한동훈의 생중계 주장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야당과 이재명의 그 술수가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속과 안이 다 저기 깨끗하고 다 오픈해도 전혀 부끄럽고 없는 한동훈이라 하자고 그러잖아요. 둘이 똑같이 저기 생중계를 하면 한동훈이 치부는 안 드러나겠어요? 이재명이 치부는 안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도 떳떳하다는 것이 한동훈 입장이고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의 입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벌써 야당이 생중계를 두려워하고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가 더 시커멓다는 거죠. 이게 왜 떳떳하면은 그 내놓고 협상 과정에 거기서 꼭 뭐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무슨 당장에 거기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타협해 가면서 국민들 앞에 우리 당이 생각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야당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간격을 좁혀가면서 서로의 중간 지점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진 총각인지 홍각인지 진 총각 한동훈 잘하더라. 기만 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내 글에는 음식이라든지 정식 코멘트에서 많이 이렇게 Y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카드움을 흘러보내서 안동댐 고기가 다 죽고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간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의 하수인들이 지금 내 정치에나 내 이게 저기 유튜브 이 생방에서 들어와서 아주 장난치고 숫자를 조작하고 이렇게 악플을 달고 그런 거 또 화면을 흐려버리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그렇게 바로 이게 한동훈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분열을 꾀하게 한 수법이라고 비난했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은 모든 거대 야당의 숫자로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한 범법에서부터 모든 구속당할 그 범법 행위에서부터 자기를 생존하기 위해서 여당의 당연 당규를 다 바꾸고 거기를 독재를 쓰면서 자기 사람으로 다 뺑 돌려서 둘러를 쳐놓고 아주 머리가 저기 한동훈이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이재명이는 굉장히 술수가 능해요. 술수가 능하니까 둘이 같이 대놓고 생방을 좀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한동훈이는 똑똑하고 그 생각이 바른 데 비해서 이재명이는 아주 술수가 바르고 아주 좀 약간 그 술수 이런 저기 것이 능해가지고 국민들이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아주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둘이 오픈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오픈해서 서로 뭐 문제점을 이견을 좁혀가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이재명이는 국민들 앞에 노출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이 드러나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둘이 뭐 밀실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저 사람 뒤에 가서 뒤통수 친다. 이제 이런 것을 다 정당하게 국민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한동훈은 자기가 정직하게 말해도 그것을 다른 말쟁이들이 다른 수법으로 또 꽈서 이게 또 이게 장난. 그래 옛날 지옥에 가면은요 제일 6가지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치인들이 거의 다 정치인들이에요. 막 철퇴가 내리치고 도끼날이 날아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에서 막 지옥에 철창에 갖다 사지가 다 묶인 채로 황산불이 막 지지고 하고 이런 악독한 그 징벌을 받고 있는 사람 다 정치인이에요. 얼마나 정치가 썩었고 그러면 그 지옥에서도 그러겠어요. 지옥이 3단계인데 참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지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거의 정치인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 채상짤 평상에 누워서 도끼가 깨지면 비명을 지르고 막 살이 튀쳐나가고 그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그러면 막 유황불이 와서 뒤지고 가고 이런 혹독한 지옥 풍경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단계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 전부 정치인이에요. 얼마나 정치인이 죄를 많이 짓고 불량하고 많이 사기치고 이러는지 아주 술수간능하고 그러죠. 오늘 나는 한동훈 대표 회담 데일리안 2024년도 8월 26일자 기사 한동훈 대표 회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중요하고 생중계는 고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생중계를 꼭 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 앞으로도 5개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